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데드라인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선을 제시한 사람, 다름 아닌 자당 의원이었는데요. 노선 변경을 해야 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장동혁 호가 살아남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는 당 대표의 목이다. 데드라인은 제가 연말 안에 어떤 결과가 좀 도출되지 않을까요?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국민의힘 승리를 간절하게 바라는 건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겠죠. 내년 지방선거는 그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보면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만이라도 꼭 이겨야겠습니다. 분명 선거 승리 목표는 같은데 문제는 방향인 겁니다. 여전히 대여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장 대표. 원조 친윤에게서 나온 똥 묻은 개 비판에도 계속 같은 길을 걸어갈까요? 지금 이 시각에도 데드라인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의 좌장인 김대식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연말까지 노선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공개적인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건데요. 입장 변화가 없으면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주득 의원님, 지방선거를 의식한 발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런 경고음이 제가 볼 때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로 저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위기감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또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본인들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계엄군의 총뿌리를 붙잡았던 안규령 지금 대통령실의 부대변인이 있는데 즉시 사살도 가능했다라는 그 망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면서 처단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거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었다라는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런 망언을 쏟아내는 이 지도부가 있다. 그리고 쿠데타에 대해서 동조동의하는 저런 발언을 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급변침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중도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한 연목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송영훈 의원님, 오는 16일 다음 주 화요일에요. 초선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 42명이죠. 모여서 논의를 한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 오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어떤 통일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치 예측에서 기본은 내 손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희망 섞인 예측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희망사항이 들어가는 순간 예측이 상당히 현실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모임에서 사실은 어떤 그 통일된 입장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잘 보면은 선수와 개혁성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면전에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라고 공개 비판한 윤한홍 의원은 삼선입니다. 삼선 아니죠. 그리고 윤어게인 냄새 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공개 발언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6선입니다. 당내 최다선이죠.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해왔던 조경태 의원도 6선으로 당내 최다선입니다. 반면에 42명의 초선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중에는 백골단을 국회 소통관에 올렸던 김민전 의원 같은 분도 있습니다. 이분도 초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입장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김대식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올해 연말까지 장동혁 대표가 노선 변경해야 된다라고 언급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한때 라디오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를 국모라고까지 호칭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조차도 지금 연말까지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아마 이런 요구에 대해서 뭔가 응답하지 않으면 갈수록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많은 요구가 분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초선 모임의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대식 의원도 다음 주쯤에 좀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송영훈 의원이 잠깐 말한 대로 윤한홍 의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한 꼴이다. 주호영 의원은 윤어게인 냄새 안 된다. 꽤 거친 직격하는 그런 언사로 장동혁 대표를 중진 의원들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김영희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지금 저렇게 거친 언사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노선 변경을 급하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거기다가 더 나가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분들이 지금 강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의 지역구 분포를 봐야 됩니다. 서울, 대구, 경북, 그다음 부산, PK 지역 다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국민의힘에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조차도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 발짝 더 나가면요. 저분들이 어떻게 정치에 입문했을 때 어느 정권 시절 때 아니면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했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적이 있고요. 윤한홍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님을 지지하셨었고 권영세나 인유한 의원 같은 경우는 친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선 친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에서 있던 모든 계파에서 있었던 분들조차도 지금 한 목소리로 장동혁 대표의 지금 노선은 잘못되었고 하루빨리 수정을 해야만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친 언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빨리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더 빨리 선거 준비, 즉 지방선거를 준비해야만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 역시 내년 지방선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윤삼 의원님, 태도 변화 상대당이지만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한 대로.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도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예. 내부 총질과 같은 그런 발언을 했죠. 이재명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당 내에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그런 내부 총질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당내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보여지죠. 앞서 급격하게 그러한 인식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발언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은 국민들 앞에서는 진정성 없는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나? 12.4 내란 1년을 맞아서는 민주당의 책임을 오히려 그런 주장을 반복을 했죠. 국회의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 이런 망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음 지선을 대비할 것인지 당내에서도 오죽했으면 이런 발언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다선 의원뿐만 아니라 보수를 상징하는 여러 의원들이 걱정을 많아요. 그런 우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거공학적 발언으로 폄하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장동혁 대표가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나만의 타임 스케줄이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뭔지 혹시 당 분위기로 좀 취재가 되신 게 있나요? 그런 질문이 패널에게 돌아오는 상황 자체가 예.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아하. 자, 우리가 축구에 비유를 해보면 월드컵이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국가대표팀이 계속 3대0, 4대0, 5대0으로 지고 있으면 선수들도 걱정스럽고 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예를 들어서 히딩크 감독처럼 네덜란드를 월드컵 4강으로도 이끌어봤고 유럽에서 트래블도 해봤던 세계적인 명장이다. 그러면은 감독이 나만의 타임 스케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믿고 따라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전국 선거를 이끌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 어게인과는 절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나만의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 합리적인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대0, 4대0, 5대0으로 평가전을 계속 지고 있는 상황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 관중도 선수들도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감독이 성적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평가전에서 승리를 거두든가 아니면은 분명한 스케줄을 내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의 분명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친한파와 또 갈등까지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갈등의 핵심은 당원 게시판 논란, 당무 감사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김진욱 의원님, 지금 이 시점에 당원 게시판 당무 감사를 한다.
이건 장 대표가 탈출구를 모색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예. 해석이 사실상 뭐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갑자기 때 아닌 시점에 당무감사의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사실상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건 관여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이 게시판의 작성자다. 이런 얘기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작년 11월 달에 그때 당시에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결별하기 전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원 게시판 문제 제기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스크래치를 내서 한동훈 대표의 입을 묶든 손발을 묶든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묶어두기 위한 것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예. 그런데 지금 그 본인이 생각했던 그 목표 그대로 행동에 옮겨지고 있다. 그런 것은 지금 본인이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그 당무 감사로서의 공격, 이것은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의 어떤 이 불편한 목소리, 이 부분을 제압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김영 의원님, 지난 9일에 국민의힘 당무위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이름의 게시글이 확인이 됐고 그 게시글 쓴 4명이 전화번호 끝자리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111 마지막 끝에 4개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건 가족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직 확실하지 않은 사건이 확실하지 않은 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표해서 저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데요. 예.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지금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사실 수사 결과 중간 결과 발표하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저희가 그런 비판을 민주당에게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는 외부의 자신의 지금 정치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돌파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수가 낮은 겁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싸운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내부를 결집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지세도 확장할 수 있지만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싸운다면 결국에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치열하게 다퉈야 될 상황에서 내부를 향해서 저렇게 총을 겨눈다는 것은 결국 장동혁 대표의 지지 기반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이 탈출구를 마련하려는 전략 이어서 이렇게 중간조사 결과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무감사를 하는데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도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렇게 중간 결과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발표 내용에 관해서 상당히 심각한 지금 위법 논란이 제기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당의 가입 여부, 탈퇴 여부에 관한 정보는 민감 정보라고 해서 따로 더 중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뚜렷한 필요성이 없이 그냥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같은 분도 이번 주 수요일에 YTN에 출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당원들이 언제든지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은 누가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겠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시던데 이 권영진 의원은 모두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되지 않던 분입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었던 인물에 가깝죠. 예. 그런 분조차 이렇게 비판을 할 때는 이것이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더더욱 뜬금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당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당 행위에 가까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앞서 한국일보 인용도 해주셨고 YTN 인용해 주셨고 송영훈 의원은 많은 뉴스를 다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윤선 의원님, 원로 보수 농객 조갑재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가진 최강 방패는 장동혁과 극우 컬트다. 장동혁의 윤어게인 노선, 민주당에 던져주는 구명 로프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조갑재 씨는 대표적인 보수 농객으로 불리는 분이시죠. 예. 어떻게 했으면 저런 발언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작은 실책이라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중도층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보수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난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이 걸어온 모습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 당 지도부가 보여준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중도층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저히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려 있죠. 사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내란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그 사실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죠. 오히려 극우와의 연대를 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힘이 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조갑재 대표의 일침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나머지 또 정치권 상황은요, 저희가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마수 토론에서 추가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